이번 시간에는 인공 뉴런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TLU라는 걸 좀 봤습니다. 이 TLU를 기반으로 해서 퍼셉트론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TLU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들어오는 입력값이 있으면은 x1, x2 이걸 무조건 더해줬죠. 더해준 다음에 얘가 일정한 세타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서 0 또는 1을 만들어서 결과로 보내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입력값을 그냥 다 더해준다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엔드 연산자, 우호 연산자 이거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뭔가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내가 덥다 혹은 춥다, 따뜻하다, 적당하다 이런 거를 느낄 때는 어떤 그 차이들이 있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직 덥다. 이제 좀 시원하다. 너무 춥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보일러를 틀었는데 너무 뜨겁다. 지금 적당하다. 아직 좀 춥다. 방이 냉골이다. 이런 식이 되죠. 즉 들어오는 입력값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중치라는 개념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들어온 입력값에다가 W라는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죠. W1, W2 이런 식으로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그렇게 해서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즉 퍼셉트론은 TLU를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얘를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다가 가중치 개념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가중치 개념을. 이 퍼셉트론의 가중치 개념은 시냅스의 신호가 우리 신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의 대뇌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시냅스의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 그냥 한번 딱 전달되고 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추운 데 있다 혹은 내 손이 뜨거운 걸 잡고 있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뜨겁다는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전달이 되면 시냅스에서 그 신호를 더 강화시켜서 보내줍니다. 이런 특성을 좀 반영하는 게 이제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LU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좀 포함시켜 가지고 퍼셉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입력값이 있고요. 입력값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자, 입력 이를테면 아까 입력은 1과 0이었는데 이번엔 1.2, 0.5, 0.725 이런 입력값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각각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거죠. 얘는 이를테면은 0.7로 해주겠다. 얘 가중치는 0.25로 해주겠다. 얘 가중치는 0.72로 해주겠자. 이런 식으로 요 입력값이 있고 가중치가 있으면 요 두 개를 곱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된 것들을 요 세 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했던 아까 그 활성함수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활성함수에서 세타하고 비교해서 얘가 세타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해서 0이냐 1이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거. 요게 퍼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중요하고요.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이걸 임계값하고 비교해서 출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클수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는 1.2, 하나는 1.5, 하나는 0.7 이렇게 입력값이 있는데 여기다 가중치를 각각 이를테면 얘는 0.9를 해주고 얘는 0.2를 해주고 얘는 0.3을 해주고 그러면 가중치가 큰 쪽으로 들어온 요 입력값이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최종 결과에. 그래서 가중치가 클수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계값을 기존에 임계값을 세타로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임계값을 0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적절히 선택해서 논리합, 논리곱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TLU하고 똑같이 이제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논리합이나 논리곱을 결정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자, 퍼셉트론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요 뒷장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요 말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학습이란, 자, 우리가 지금 퍼셉트론은 이제 넘어온 거예요. 퍼셉트론은 TLU를 기반으로 하는데 가중치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다 그랬죠. 가중치는 입력이 있으면은 요 입력에다가 요게 가중치예요. 가중치를 곱해서, 입력의 가중치를 곱해서 나온 값들을 다 더해서 이 값이 어떤 세타 값하고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할 건데, 임계값을 세타를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다 더해서 나오는 어떤 값하고 0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걸 다 더해서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편향이라는 개념, 가중치하고 편향, 보통 요건 이제 B로 많이 씁니다. 가중치는 W로 많이 쓰고요. 편향은 B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데에다가 편향 B까지 더한 다음에 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요 가중치들이라는 얘기예요. 요 가중치. 그리고 편향, 요 B. 가중치와 편향. 요걸 보통 우리가 그냥 이 편향을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중치 안에 포함시킵니다. 가중치 안에. 그래서 입력의 가중치가 중요하고 이 가중치를 잘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퍼셉트론은 앞에 우리가 이제 TLU 봤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만능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건 거죠. 즉 학습이란 뭐냐 그러면 요 W1, W2, B 이 값들을 찾아주는 게 곧 학습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주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자, 퍼셉트론의 동작 원리는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총합인 x가 0보다 크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0 이상이면 출력이 1로, 아니면 0으로. 자, TLU하고 이제 달라지는 건 여기 가중치가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중치가 곱해지는데 세타 값을 따로 이 안에다가 넣지 않고 세타 값이 어찌 보면 여기 이제 W0라는 요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W0.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W0가 되겠네요. 그래서 X1 입력이죠. X2 입력이죠. 쭉 해서 XN까지 N개의 입력이 들어오고, N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각각 요 N개의 가중치가 곱해지는 거죠. X1에는 W1이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X2에는 W2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XN에는 WN이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이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자, 요거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세타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1에다가 W0를 곱한 값을 여기다 또 더해주는 거죠. 즉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세타라고 불렸던 인계 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W0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W0. 자, 이렇게 해서 W0까지 더한 값이, 이 값이 이렇게 쭉 W0죠. 더한 값이 1보다 크냐 0보다 크냐 그렇지 않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0 이상이면 혹은 0보다 크면 출력으로 1을 보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논리합과 논리곱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퍼셉트론을 사용을 해서 가중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W0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보고, X1에 들어가는 W1에다가 8을 넣어주고, X2에다가도 8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이 퍼셉트론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을 구현을 해봤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퍼셉트론
천천히 여러분들 하나씩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1에다가 마이너스 5 넣고 1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죠. 그냥 마이너스 5죠. 자, x1 곱하기 8 8x1이죠. 8x1 여기는 x2 곱하기 8 여기는 8x2가 되겠죠. 요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8배의 x1 더하기 8배의 x2 빼기 5가 되죠. 다 더해준 게 이것이 요 놈이 0보다 크냐 혹은 그렇지 않냐 이걸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얘가 0보다 크냐 크면은 결과가 1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은 결과가 0이 될 거고 얘가 0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일 때는 그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퍼셉트론의 어떤 개념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퍼셉트론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퍼셉트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퍼셉트론이 조금 더 발전된 진부한 형태인 신경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넘어가셔야 돼요. 즉, 이 퍼셉트론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해서도 안 되고 이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타자기를 만들겠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타자기가 필요한 건 드라마나 영화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제 옛날을 구현할 때 그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집 구석에 쓰지 않는 오래된 그 마라톤 타자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는 있겠죠. 박물관에서도. 근데 직장에서 뭐 증권사에서 뭐 대학에서 연구실에서 타자기 갖다 놓고 쓴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타자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얘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지 맙시다. 0일 때는 굳이 그건 좀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얘가 0보다 크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0을 이쪽에다가 넣어줘요. 0을 이쪽에다가. 그래서 0보다 크면은 1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0으로 해주고 저는 이렇게 보통 해주고요. 책 따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x1, x2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각각 8을 곱해주고 5를 뺀 값이 0보다 크냐 그러지 않냐를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x1, x2가 1과 1이 들어오면 1과 0이 들어오면 0과 1이 들어오면 0과 0이 들어오면 그러면 8x1 더하기 8x2 빼기 5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수식이었죠. 이 수식은 TLU라기보다는 TLU는 아니고요. 이제 왜 TLU가 아니냐 그러면 여기 가중치가 들어갔으니까 x1, x2에다가 가중치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퍼셉트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퍼셉트론으로 만들어진 이 식인데 여기에 x1, x2에다 1이 들어가면 8 더하기 8, 16이고 여기서 5를 빼주니까 11이 되죠. 결과값은.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1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x1은 1이고 여기 x2는 0이면 8에서 5를 빼줬으니까 3이 되겠죠. 자, 여기도 세 번째 0, 1을 넣었을 때도 0이면 이 부분이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8이 되고 8에서 5를 뺀 3이 되고 둘 다 0이면 8 곱하기 0, 8 곱하기 0 이 부분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5만 남죠.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요 값이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타 0 세타를 여기다 세타를 정확하게는 가중치에다 포함시켜 버렸으니까 얘를 0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요 세 개는 0보다 크니까 값이 1이 될 거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1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5어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 참일 때 참 거짓일 때 참 거짓 참일 때 참 둘 다 거짓일 때 거짓이 되는 이 경우랑 동일해지는 거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즉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여전히 5어 연산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요 세 개. 자, W0라는 마이너스 5값, W1이라는 8, W2의 8. 요 세 개의 값을 우리가 퍼셉트론에 집어넣어주면 이 퍼셉트론은 5어 연산을 수행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신경망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비행기의 계기판으로 좀 많이 좀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그 조종석에 앉은 적 없죠? 저도 없습니다. 네, 이제 가끔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의자에 딱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앞에 굉장히 많은 이제 모니터들이 있고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들이 되게 많죠. 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옆에도 많고요. 이쪽 옆에도 많고 부조종석 쪽에도 있고 뭐 천장까지도 있고 네, 저 천장에도 있고 아래쪽 발 밟는 쪽에도 뭔가 뭐 잔뜩 있어요. 자, 스위치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그만큼 많은 변수들을 조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운전하는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결정해야 될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요 스위치, 이 스위치, 이 스위치.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스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자, 비행기를 뜰 때,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을 때,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혹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그 내용들, 그 스위치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요 스위치들이 어떻게 잘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잘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잘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잘못 세팅되어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신경망은 굉장히 많은 그 스위치가 있는 비행기의 계기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경망은 비행기의 계기판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스위치들이 있어요. 이 스위치들이 지금 여기서는 W0라는 스위치, W1이라는 스위치, W2라는 스위치, 세 개의 스위치만 제가 지금 본 거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합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스위치가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복잡하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사진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래도 몇십만 개의 스위치들이 조작을 해야 됩니다. 몇십만 개의 스위치, 즉 굉장히 많은 이런 스위치 판이 있는 거예요. 신경망은. 이 스위치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 가중치를 부여해서, 즉 가중치를 저장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3개죠. 요게 뭐 100만 개다. 100만 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00만 개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스위치가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의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조작을 해 놓으면은 이 비행기는 잘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개 스위치를 조작을 잘 못하면 비행기는 추락하겠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즉, 요 100만 개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사람이 조작할 수 있나요? 100만 개의 스위치를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스위치들을 잘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선 이 스위치를 잘 조작을 했더니 뭔가 잘 움직이더라라는 걸 이걸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로. 자, W0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고, W1에다 8 넣어주고, W2에다가 8 넣어줬더니 이 비행기가 잘 움직이더라.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러면 문제는 요 값들을, 지금은 단순하니까 우리가 이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스위치 3개밖에 없으니까 조작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뭐 100만 개다, 1000만 개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자, 논리 곱연산도 한번 간단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논리 곱연산, 뭐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5, 8을 넣었을 때 5호 연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5하고 8하고 8을 넣었더니 5호 연산이 됐어요. 요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발견해낸 거죠. 이때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얘기예요. 88은 그냥 두고. 그러면은 뭐가 될까?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셉트론이라는 이제 맞는 기계라고 할게요. 그냥 맞는 기계가 있어요. 이 맞는 기계에다가 스위치 3개를 조작을 해주면은 얘가 거기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위치 3개를 마이너스 5, 88 넣었더니 얘는 5호라는 기계처럼 작동을 하더라. 자, 여기다 마이너스 10, 88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과 8과 8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 넣었더니 마이너스 10 넣고 8 넣고 8 넣고 이렇게 쭉 했더니 8x1 더하기 8x2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크냐 그러지 않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출력이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으면 출력이 0이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0과 8과 8을 넣었더니 1, 1일 때는 8 더하기 8 이제 16이죠. 16에서 10 뺐으니까 6이 됐고, 그 다음에 1과 0이면 8, 0. 이제 8에서 1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0, 1일 때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둘 다 0, 0이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그대로 되죠. 이걸 0이랑 비교해 보면, 자, 여기까지 나온 걸 이제 0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0보다 크다. 맞죠? 그러니까 1이죠. 얘가 0보다 크다. 틀리죠? 그러니까 0이죠. 얘가 0보다 크다. 틀리죠? 그러니까 false. 0인 거고, 얘가 0보다 크다. 틀리죠? 0이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경우 둘 다 입력이 1과 1인 경우에는 1인데 나머지 경우에는 다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가중치를 마이너스 10, 8, 8 이렇게 집어넣어 줬더니 이렇게 나온 값이 AND 연산을 수행한 결과와 똑같더라. 즉 우리가 앞에서 가중치를 마이너스 5, 8, 8 이렇게 집어넣어 줬더니 5호 연산자랑 똑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8, 8을 넣어줬더니 AND 연산자랑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함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TLU와 마찬가지로 퍼셉트론은 모양은 똑같죠. 내부 구조를 우리가 바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부 구조는 그냥 이렇게 두 개 입력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의 출력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쳐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얘는 뭘 쓰냐 그러면 외부로부터 W라는 입력값을, 가중치 값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이 W라는 가중치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5와 8과 8 이렇게 집어넣어 줬더니 얘는 5호 연산자가 됐고, 이 W를 마이너스 10과 8과 8로 되어 있는 요 값을 넣어줬더니 얘는 AND 연산자가 됐다. 어때요? 얘는 퍼셉트론인데 이걸 우리가 고친 적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W 값을 어떤 걸 넣어줬냐에 따라서 얘는 5호가 되기도 하고 얘는 AND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굉장히 좀 특별한 발견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머신러닝 쪽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걸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5와 8과 8, 마이너스 10과 8과 8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는 5호 연산이 되고 얘는 AND 연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안에 있는 퍼셉트론의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얘는 평생 쓸 수 있는 거야. 자, 대신에 W 값만 요걸 집어넣어 주면은 우어가 되고, 요걸 집어넣어 주면은 엔드가 되고, 이렇게 되는 만능 함수를 만든 거죠. 마치 인간에게 이제 줄기세포가 하나 있고, 이 줄기세포가 그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발현하는 것처럼, 이제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줄기세포가. 그런 것처럼 이 퍼셉트론은 이 W 값만 적당히 잘 조절해 주면은 얘는 만능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W0 더하기 X1 W1 X2 W2에서 W 값이 이렇게 넣어주고, 5호 연산을 할 때는 W 값이 마이너스 5와 8과 8, 엔드 연산할 때는 마이너스 10과 8과 8 이렇게 돼서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 그래서 이제 지금 W0라고 했는데 요런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많이 볼 거예요. 이제 세타가 임계값을 의미하면은 보통 가중치 이제 곱해지는 값은 W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지는 값은 B로 사용합니다. 요걸 보통 편향이라고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 셋 다 합쳐서 그냥 가중치라고 얘기를 해요. 셋 다 합쳐서 가중치인데 조금 좀 세분화 들어가면 여기 이제 웨이트, 얘는 바이어스, 그래서 얘를 보통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요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편향과 웨이트, 이제 바이어스하고 웨이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중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넓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좁게 얘기하면 W가 웨이트니까 얘를 가중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B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W1 X1, W2 X2 거기다가 바이어스까지 더하는 값이 0보다 크냐 그러지 않냐, 이걸 결정을 해서 0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해주거나 마이너스 1로 해주거나,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책마다 0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셉트론 자체를 우리가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역사 속에서 지금의 신경망이 나오기 한 과도기적 상태로 잠깐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게 좋냐 0을 해주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중에 마라톤 타자기에 어떤 타자 하나의 그 키 압력 값을 얼마로 했을 때 이제 활자가 더 잘 찍히냐, 이런 연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책에서 0 써놨으면 그냥 0으로 보시고요. 어떤 책에서 마이너스 1 써놨으면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돼요. 그 책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거로 끝이에요. 자, 그리고 요 모습이 다시 잘 보시면은 요 모습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직선 혹은 뭐 1차 함수라고 그러죠. 1차 함수를 직선이라고 하죠. 요 모습하고 같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 1차 함수 혹은 직선이라고 하면 보통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내 주죠.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하죠. 기울기 x가 1만큼 갈 때 a만큼 올라가는 기울기가 a인 직선, 그리고 여기 y축에 닿은 이 부분이 이제 b라고 하는 편차. 그래서 기울기가 a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을 나타낼 때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요거를, 자,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보시면은요,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x1 대신에 x1을 여러분들이 그냥 x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머릿속으로만. 다음에 x2를
y라고 생각을 하세요. x2를. 그래서 w2 x2 요거 있죠. 우선 여기 0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냥 0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w2 x2는 왼쪽에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요. 왼쪽에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자 오른쪽으로 b하고 w1 x1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w1 x1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x2를 남겨놓고 w2를 나눠주면 x2는 마이너스 w2분의 w1 x1 빼기 w2분의 b 이렇게 나타내죠. 요거 요 모습 자 이게 y는 요게 a죠. a x 요 b y는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꼴로 나타내지는 직선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직선의 모습. 그래서 보통 요걸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형 결합 이게 선형 결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제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좀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또 많이 듣게 될 건데요. 요 선형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직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선. 선이라는 게 이제 곡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선형으로 결합이 돼 있다. 즉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보통 y하고 x 두 개만 생각해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두 개의 변수가 직선형으로 이를테면 여기다가 10x 이렇게 돼 있다. y는 10x 그러면 y하고 x 사이는 10배의 크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직선형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요 선형 결합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x1, x2, x3, x4, x5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 나타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죠. 마이너스 w2분의 w1 기울기는 마이너스 w2분의 w1이라는 요 기울기가 x가 1만큼 갔을 때 여기 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차 혹은 절편 이제 y에 대한 절편은 마이너스 w2분의 b죠. 마이너스 w2분의 b 요거 마이너스 w2분의 b 요게 편차가 되는 거죠. 편차 절편 y 절편. 그래서 이런 요런 직선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된 직선이 되는 거고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요 직선인 거고 요 직선은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써준다 그러면 그냥 요거죠. x2는 마이너스 w2분의 w1의 x1 마이너스 w2분의 b가 되는 거고 자 이게 x2가 요거보다 크다 부분이 여기죠. 요 부분 요 위쪽에 있는 부분 요게 이건 거고 x2가 저거보다 작다 그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경결해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0보다 큰 부분은 플러스 1. 여기는 참인 거고 진리. 여기는 거짓인 거고 참 진리는 1, 거짓은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써놓은 거죠. 자 이렇게 이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1차식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선을 우리가 이제 그려서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y는 w0 더하기 x1w1 더하기 x2w2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퍼셉트론의 모습에서 5호 연산, 엔드 연산 나 구현할 수 있는데 직선의 식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5, 8, 8을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런 직선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10과 8을 넣어주면 이렇게 직선이 나돼요. 즉 x1과 x2는 0 또는 1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x1, x2가 각각 여기를 x1, 여기를 x2 이렇게 했을 때 x1은 0일 경우 1인 경우 될 거고 x2도 여기가 0인 경우 여기는 1인 경우가 되겠죠. 둘 다 0일 때 여기고요. x1이 1이고 x2가 0인 경우는 여기고 x1이 0이고 x2가 1인 경우는 여기고 여기는 뭐죠? x1이 1이고 x2가 1이고 둘 다 1일 때는 여기죠. 그래서 직선으로 그려보고 여기 1과 1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 경우가 엔드 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엔드 연산을 만들어지는 W 값은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마이너스 10, 8, 8 요게 엔드 연산을 나타내 주는 거고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5와 8과 8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요 직선. 그래서 x1이 1이고 여기 x2가 0인 점 여기 포함될 거고 여기도 x1이 1이고 0이고 x2가 1인 점 그리고 여기는 둘 다 1인 점 둘 다 0인 점 둘 다 0인 점만 요 직선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뭐냐 그러면 엔드 연산자 그래 만들 수 있어. 5호 연산자도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논리 연산자 중에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랄 맞은 게 하나 있는데 XO라는 게 있어요. XO. 얘는 엔드나 5호랑 좀 달라가지고 참일 때 자, 두 개 X1, X2라는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결과가 참이 되는 거야. 1, 0일 때 1, 0, 1일 때 1. 근데 둘 다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둘 다 참이어도 거짓이에요. 요런 연산자가 있어요. 요런 연산자가 그래서 베타적 5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자 저기 A 지점에 가서 이제 거기 수금을 해가지고 와라. 이제 직원이 2명 있는데 둘 중에 2명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럼 둘이 다 가야 되나요? 아니죠. 한 명만 가면 되죠. 돈 가지고 오는 거는 한 명만 가면 돼요. X1이 가고 X2가 안 가면 돼요. 그러면은 잘 수행한 거예요. X1이 안 가고 X2만 가도 돼요. 그래도 잘 수행한 거예요. 둘 다 안 갔어요.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갔어요. 노는 거죠. 얘도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그 XO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더니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서 위아래 나눠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서도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얘도 안 되죠.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X와 동그라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자, 퍼셉트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 두뇌와 같은 인공지능이 곧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굉장히 이제 야 됐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뇌 속에 있는 바로 이 뉴런을 본따서 퍼셉트론이라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드나 5호 같은 걸 만들어 보면서 오 잘 되네.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W라는 웨이트값만 적당히 넣어주면은 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만능 함수가 되겠구나. 얘를 쓰면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던 거죠.
희망을 가졌어요. 60년대예요. 60년대. 그래서 앞으로 뭐 1, 20년 내에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 이게 60년대 얘기가 된 거예요. 6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옛날이죠.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69년에 마빈 민스키 그리고 시모어 페퍼트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이 박사가 퍼셉트론은 이 굉장히 쉬운 XO라는 베타적 논리합 이거를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이걸 이제 논문으로 퍼셉트론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이걸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의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60년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당시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말도 안 되게 열악한 컴퓨터였어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여러분들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훨씬 못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으니 어렵죠.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80년대까지 거의 10년 이상 AI 윈터라는 인공지능 역사의 첫 번째 겨울을 겪게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XO 문제가 터지면서 퍼셉트론으로 이거를 풀이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에 비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처리 능력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을 인식을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퍼셉트론을 막 써가지고 엑소 문제를 풀려고 해봤더니 컴퓨터가 안 따라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베타적 논리학,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인데 XO 문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죠. 둘 다 참일 때 거짓이에요. 둘 다 거짓일 때 거짓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 되는 거. 요게 이제 XO, 베타적 논리합인데 두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을 갖는 논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로 연산된 네트워크로 전송된 데이터 오류 검증 등에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베타적 논리합을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